팔공산의 기운이 좋았던 만큼 비범한 인물들도 많이 났습니다. 헌대를 오면서는 이제 또 대통령이 난 곳이 또 팔공산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인연이 좀 있는데요. 네. 노 대통령 그 생가에 그 해설사 부스가 처음 설치된 게 2010년이에요. 최초 근무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첫 근무자였는데. 실제로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바위 모양이 사람 얼굴 옆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 큰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자랐다 그래요. 지금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 근무할 때 2010년도만 해도 시민단체 같은 데서 항의를 하러 많이 왔었어요. 왜 여기에 생가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설사가 왜 배치가 됐냐. 근데 그러면서도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분 중에 한 90분은 다들 노 대통령을 좀 이렇게 칭송한다 그러나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해설사 부스가 배치되고 난 다음에 방문객 수를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이 오셔요, 그게. 재벌도 팔공산에서 났다는데. 예, 알고 계셨어요? 팔공산과 관련된 인물 중에서는 또 그 일본 IT 업체 선두죠. 일본 소프트뱅크 그 회장 손정희 씨의 그 고조모 묘소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아요. 이건 어디냐면 사실 팔공산에서는 조금 떨어졌는 곳인데 왜 우리 동구가 아마 도동 척백수림이라고 있거든요. 도동 척백수림 약간 그 북쪽 골짜기인데. 사실 이 지역은 그 일찍 손씨 문중의 그 문중 선정이에요. 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손정희 씨는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계 일본인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본의 최고의 이제 기업가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의 아버지 고향이 바로 우리 팔공산 남쪽 그렇게 입석동 지역이 입석동 지금 우리 비행기장 동천 비행기장 있는 곳 그쯤이고. 그리고 이분들의 선영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동구 도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가보시면은 한때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대구 동구청에서 손정희 회장이 일본에서는 뭐 최고의 기업가니까 어떻게 손정희 회장 선대 고향이 대구 동구니까 어떻게 인연을 좀 맺어보자 그래서 실제로 동구청 공무원들이 한 6년간 벌초를 거기 해줬었어요. 꾸준하게 벌초도 하고 그리고 또 손 회장한테 초청장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회신이 전혀 없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여하튼 그 손정희 선대 회장이 누워 있는 그 선영이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제 풍수 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답사 1번지로 꼭 찾는 그런 곳이라고도 하죠.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매년 벌초도 해주시는데 손정희 회장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한 번쯤은 이게 좀 방문을 하셔서 손정희 회장이 직접 벌초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맞아. 모르는 거구나. 직접 벌초를 해봤으면 진짜 그 땀 뻘뻘 흘리는 그걸 생각을 하면 오는데 팔공산이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깃거리도 많습니다만 또 한때는 사건 사고로도 회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몰랐어요. 팔공산에서 살인 사건이 맞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팔공산 남쪽 그리고 우리 대구권 쪽이 아니고 이제 북쪽입니다. 군위 쪽. 군위 이제 북해면 쪽인데 남산리 주민인데 이제 산나무를 채취하러 갔던가 봐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또 아니에요. 너무 끔찍하죠. 이제 토막난 이제 캐리의 이제 사체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당시 언론 신문 지면을 이렇게 보시면 당시에 그 골프장을 출입했었던 대구 지역에 아주 인지도 있던 인사들 뭐 줄줄이 소환돼서 이제 수사를 받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살인 사건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다고. 최근인데요.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등신불 사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 이 등신불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그 형체랑 크기가 같게 만든 불상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2016년 4월에 팔공산 근처에 이렇게 그 비공식 행사장에서 좀 신기한 전시회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전시냐면은 그 신라 왕자 출신의 김교각 스님의 불상 전시였습니다. 이 김교각 스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찍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신 분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그 열반하실 때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항아리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이제 가부좌를 하면서 그렇게 열반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제자들이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쌍히. 이 그 스승님의 시신이 아주 부패가 안 되고 이렇게 좀 잘 썩지 않고 잘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승님 이러면서 이걸 이제 고이 잘 이렇게 보존해서 그걸로 이제 불상을 만든 거죠. 그 위에 이렇게 씌워서 이제 그 등신불을 갖다가 이제 중국의 불교 4대 성지인 이제 구화산에다 이렇게 모셨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그 업체가 그 구화산에서 이 등신불을 모셔왔다는 거예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게 그 유료 전시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요? 돈 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 거죠. 막 신기하니까. 게다가 그 홍보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 불상을 갖다가 엑스레이로 이렇게 팍 찍어보면은 그 김교각 스님의 그 골격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불상이 그 불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뭐 돈 주고 사온 불상이란 거예요. 등신불이 아니었던 거죠. 어머, 사기 네. 아니에요? 그 구화산에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등신불을 임대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지 마십시오. 아, 아이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팔공산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약간 사기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 뭔가 팔공산에서 하니까 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 여기에 설마 사기가 전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뭐 기운도 좀 비슷하고 네. 사찰의 정신도 좀 비슷하고. 우리 팔공산에 아주 큰 자연 재해가 있었는데 엄청난 대홍수에다가 거대한 산사태가 있었고 산사태. 지금부터 80년 전쯤이에요. 1930년 7월 13일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하고는 규모가 달랐다 그래요.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산 정상부에서 막 토사가 썰려져 내려오고 심지어는 바위가 굴러서 마을을 막 덮쳤던 끔찍할 정도의 그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가 내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팔공산 밑에 마을이라고 하면 어디를 덮친 거예요? 이때 이제 일어났던 홍수를 우리 향토사 자료에는 보면 1930년도가 간지로 경오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경오년 대홍수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팔공산 이제 북쪽 남쪽이 다 피해를 봤어요. 남쪽은 우리 공산면 일대 그리고 북쪽은 이제 북해면 이제 우리 한반마을 그러면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쪽 일대가 제일 큰 피해를 봤는데 당시 기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공산면에 이제 미래동에 사실 한 부부였다 그래요. 부부. 예. 부부인데 이 부부 시신이 무려 100리나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 화원주원지에서 찾았다라고 그러고 또 저 북쪽 지역 북해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소가 이렇게 떠내려 갔는데 무려 200리나 떠내려가서 의성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엄마야. 했다라고 해요. 아이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한반마을 그러니까 뭐 대윤리라고 불리는 데 가면 그게 돌담으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바로 그 돌담이 이 경호년 대홍수 때 그 마을을 덮쳤던 돌이에요.
아, 제주도 그 분위기가 나서 운치 있게만 봤었는데 그런 또 과거의 또 상처, 수해의 역사가 또 담겨 있었네요. 장마 때 큰 비 오고 난 다음에 혹시 계곡에 돌 굴러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뭐 너무 많이 오면 심하면 돌이 그런 저 시골이나 아주 산속에 살았던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들었는데 장마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밤에 잔다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곡에 돌이 그래 이런 요런 돌이 아니고 바위?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가 밤새 부릉 그게 산을 막 울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아니 홍수가 난다고 돌이 굴러간다고요? 물에 떠내려간다고요? 돌 정도가 아니라 바위가 떠내려. 우리의 역사와 또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 팔공산의 자연은 인간사보다 더 긴 역사로 계속 좀 굽어보고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팔공산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 또 자생하고 있는 동식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자연 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 팔공산이잖아요. 이런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국립공원의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인 깃대종이라는 걸 선정을 하게 되는데 팔공산 국립공원에는 이 깃대종이 담비와 국화방망이라고 합니다. 혹시 산행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어요? 담비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식물을 올라가면서 분명히 봤겠죠. 근데 그 식물 이름이 국화방망인지는 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담비가 쉽게 볼 수 있나요, 이게? 쉽게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자연 생태계에서 동물 중에 이제 먹이사슬 위해서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담비거든요. 저는 이제 한번 봤는데 공산폭포 위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바위 올라가지고 하는데 담비 2마리 나와가지고 뭐 한 거리에서는 한 40-50m 정도 됐을 거예요. 장난치고 있는데 의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때 이제 카메라를 이제 내려놨으니 사진을 찍으려고 딱 드는 사이에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비가 그 미륵군이 설치한 덫에 한번 걸려가지고 대중에게 아이고. 공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팔공산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되게 관심을 갖잖아요. 담비를 막 보고 싶어 할 건데 그렇게는 못 보고 덫에 걸려가지고 소방관이 구조를 했는데 나중에 뭐 다리를 절단을 했다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귀엽게 생겼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 깃대종을 정하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 국립공원으로 가는 흐름들이 과거처럼 이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그런 거를 좀 경각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겠죠. 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우리가 더 알고 또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했을 때 팔공산의 생태 다양성이 8위라고 하거든요. 이제까지만 다르게 더 천천히 걸으면서 좀 샅샅이 또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좀 더 팔공산을 속속들이 함께 걸어보도록 하죠. 팔공산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하늘정원 입구에서 비로봉까지 갈 예정이고요. 비로봉까지는 약 1.5km 정도 되는데 아주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면 50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올라가면서 동식물 현황을 한번 파악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When I want you in my arms, when I want you and all your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팔공산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은 약 5,300여 종이 되고요. 이 종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23개 중에 8번째에 해당되는 종수입니다. 그리고 팔공산에는 다람쥐, 청설모, 노루, 고라니, 그리고 담비도 서식하고 있어서 이런 동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팔공산 비로봉은 1193m 고지이고요. 500m에서는 굴참나무를, 900m에서는 신갈나무, 그리고 비로봉 고지대에서는 한방나무나 팔공산 기대종인 국화방망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한박꽃 나무고요. 6월 초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꽃이 다 지고 이제 마지막 꽃 져가는 꽃들이 남아 있습니다. 팔공산 같은 경우는 그 경북 지역인 북쪽은 화렵수림이 오점하고 있고 남쪽인 대구 쪽은 소나무림이 오점하고 있어서 가을철에 비로봉 올라오시면 경북 방향에서는 예쁜 단풍나무들을, 그리고 대구 쪽에서는 푸른 소나무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멸종위기 2급인 대흥란이 발견되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백당나무인데요. 팔공산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생식물이고, 저희가 자생식물의 씨앗, 종자를 채취해서 훼손지 복원할 때라든지 외래 생물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식물을 심을 때 팔공산에서 나는 식물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식물로 키우기 위해서 씨앗을 지금 종자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팔공산 국립공원의 기대종인 국화방망이입니다. 국화방망이가 지금은 씨앗 상태로 남아 있고요. 얘네는 비로봉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해가 잘 드는 그 돌틈 사이에서 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팔공산 생태계를 모니터링하면서 팔공산 내에 훼손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탐방객들이 탐방하실 때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유지 보수를 통해서 팔공산 생태계가 더 다양하고 가치 있도록 보전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국민들이 우리 팔공산 할 만큼 되게 자부심이 있게 그 팔공산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네. 여기 호랑이 있었겠죠? 있었대요. 예. 호랑이 있었대요? 있었대요. 지금 이제 그 뭐 호랑이에 관한 이제 기록하고 증언이 있는데 대략 한반마을 있는 그 동산계곡 이쪽에서 보면 이제 모친이 서기버섯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오담 뒤쪽에 절벽이다 보니까 서기버섯이 나거든요. 그 서기버섯을 따라갔다가 늦어가지고 나오는데 호랑이가 길을 인도해줘가지고 무사히 왔다 하는 기록이 얘기가 있고. 지금은 호랑이 팔공산에 없으니까 마음 놓고 가셔도 됩니다. 아니 저기 해설위원님, 그 호랑이가 없어져서 그 흑염소가 있는 거죠. 그 얼마 전에 흑염소가 발견됐대요. 막 발견됐는 게 그 포식자가 사라져서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설치되는 거죠. 뭔가 흑염소가 804 원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원래 하고. 아마 흑염소 자체가 이제 어디 농장에서 탈출한 걸 거예요. 803을 등반하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이 흑염소가 뭐 귀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불쑥불쑥 때려져서 시커멓게 생긴 염소들이 나타나니까 또 무섭기도 하겠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가 봐요. 그리고 또 이 흑염소들은 먹성이 좋다 보니까는 정상 부분에 그 풀들을 많이 좀 뜯어먹고 이랬던가 봐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복합악마. 국립공원공단에서 다 포획을 했답니다. 포획을 해서 이제 유기동물 이제 보호센터로 좀 넣고 뭐 현재는 일단은 뭐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또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황금박쥐도 803에서 만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황금박쥐? 황금박쥐가 사람 아니에요? 황금박쥐는 아니고 붉은박쥐. 붉은 박쥐.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 왜 알겠죠? 아니, 황금박쥐. 아시는구나. 붉은박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009년도 9월 달에 공산 폭포 위쪽에 이제 보면은 그 불당골이라고 겉으로는 잘 보면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그 골짜기 위쪽에 이렇게 석굴이 하나 있었어요. 네. 폭은 한 2m 정도 되는데 높이는 한 4, 50 정도 되고. 원래 박쥐가 동굴에 살잖아요. 예, 저 사는데 이제 그래서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뭐 했으면 되는데 느낌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9월 달인데도 벽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하얗게 얼음이 얼어져 있고 그다음에 벌레도 있고 한쪽의 모서리에 이제 박쥐가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저 멸종 위기 동물이 서식한다는 자체가 803 자체가 그만큼 생태 환경이 좋다는 얘기죠. 워낙 다양한 생물종을 품고 있는 803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한 연구와 또 보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803에 요즘 주로 가는 이유 또 이 맛있는 먹을거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는 지금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803 한티제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사람들은요, 803 간다고 하면 뭐 먹는데? 라고 먼저 물어본대요. 등산 얘기가 아니라요. 그만큼 803이 먹거리로 유명하다는 뜻이겠죠? 저도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803에 나와 봤습니다.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저로서는 기대가 큰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I've got sunshine on a cloudy day. When it's cold outside, I've got the month of May. Oh, I guess you say what can make me feel this way. It's my girl, talking about my girl. I got so much honey that the birds envy me. Oh yeah, I got the sweetest song that the birds and the bees. Oh, I guess you say what can make me feel this way. It's my girl, talking about my girl. Ha! Tell me about it. Yeah. 네, 꿩고기는 저한테 굉장히 낯선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떡국에 육수를 낼 때 꿩을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게 귀한 꿩 대신에 닭을 사용하면서 생긴 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꿩고기가 귀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닭고기랑 정말 다릅니다. 풍미가 정말 깊어요. People around me are at it again. God only knows how they do it. One to another, then back again. Something keeps pulling them through. Me, I've been watching more than 15 years and hasn't changed a bit. People keep talking about a different line, but it never seems to fit. This is a song for you, far away, far away. This is a song for you, far away from me. This is a song for you. Far away, so far away. This is a song for you. Far away from me. Sitting here all alone, bringing it on again. I'm gone again. Sitting here thinking of you, it's driving it home again. Yeah, this is a song. 와, 일단 이 구수한 밥 냄새부터 아주 마음에 들고요. 제가 원래도 곤드레밥을 좋아해서 더 기대가 되는데 좀 특이한 게 여기가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진한 곤드레가 아니고 뭔가 시금치 같은 그런 푸릇푸릇한 곤드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리지 않은 생 곤드레라고 하거든요. 귀한 거래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상차림부터가 귀한 임금님 수라상처럼 정말 다양한 반찬이 정갈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먹는 곤드레보다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요. 그 특유의 곤드레 향이 더 살아나는 생 곤드레의 그 별미인 것 같아요.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baby.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Yesterday you asked me something I thought you knew. So I told you with a smile, it's all about you. Then you whispered in. 네, 오늘 팔공산에서 제대로 먹부림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한 두 가지 음식 즐긴 덕분에 제 마음도 몸도 든든해진 기분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자연도 감상할 수 있고 왜 팔공산이 사람들에게 외식 코스로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았는데요. 이번 주말 여러분들도 팔공산 나들이 한번 어떠실까요? And I would answer all your wishes if you asked me to. But if you 예, 요즘에는 팔공산 가면 정말 카페도 많고요. 맛있는 음식들도 워낙 계속 수시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팔공산에서 먹었던 음식 가운데 아직도 그 가장 달콤하고 맛있었던 것이 어렸을 때 요맘때 딱 그 수태골에 담가놨던 수박을 쪼개서 제대로 칼도 못 쓰고요. 대충 이렇게 쪼개서 먹었던 그 수박이 따로 먹기도 하고. 가장 일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고 대표 이제 먹거리 되세요? 그런 게 요즘은 점점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예. 그때는 또 소중한 줄 몰랐고 추억으로만 더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이런 데 가서 백숙을 먹어야 되는 듯한 느낌도 막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여기 있는 닭들이 좀 더 좋은 닭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 수박 담가 먹었던 거기서 우리 어린이들은 막 물놀이를 막 하고 있으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겠지만 당시에는 엄마나 이모들이 돗자리 깔아놓고 그 심지어 옆에 솥단지도 걸어놓고 집밥을 거기서 만들어 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헤엄치고 출출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 바깥에서 먹는 밥이 지금 한 번이라도 다시 그래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지금은 거기서 음식 못 해 먹는 거죠? 아예 불가능하죠. 국립공원이 돼서 좀 이제 엄격해지고 달라지는 겁니까? 그럼요. 음식 못해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계곡 안에 들어가서 물놀이 타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 지금 이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이 됐잖아요. 예. 이 기회에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어떤 뭐 팔공산에 관련된 과제가 있을까요? 경상북 복명두고 비로봉이다. 또 천왕봉이다.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공산의 이제 역사도 정체성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명 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팔공산에 대해서 그 명칭과 역사 그리고 속속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 여기에 더해서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아는 것이 또 국립공원으로서의 팔공산을 우리가 대하고 즐기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 팔공산을 좀 가시게 된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이어야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공원관리사무소에 또 문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팔공산이 진짜 좀 더 새롭게 더 깊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교과에도 나올 만큼 익숙한 팔공산을 저는 이때까지 물놀이 하던 곳, 그다음에 맛있는 것 먹던 곳으로만 좀 여겨왔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쭉 들으면서 팔공산의 역사 그리고 더 그 모르던 정보들, 이야기거리들이 이렇게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고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공산이 없었으면 교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고 많고 몰랐던 역사적 사실도 굉장히 풍부하고 정말 우리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교가에 그렇게 팔공산이 많이 들어갔고 왜 팔공산의 전기를 타고 교가를 우리가 불렀는지에 대해서 많은 좀 느낌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의 그 향토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구의 아버지산 팔공산을 생각하면은 이 아픈 손가락처럼 막 이렇게 아픈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팔공산 공산성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대구 시민들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대구 쪽이 아니고 저 뒤쪽입니다. 정상 뒤쪽 지금 군부대에 있는 쪽인데 그쪽에 공산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이 있었거든요. 역사도 오래됐고 또 임진왜란 당시에는 대구 부민들의 최대 피난처기도 했고 또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우리 영남 일대 의병들의 근거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옛날에 그 송기양 선생이 쓰셨던 공산지라는 기록에 보면 성 안의 모습 그리고 성 안의 의병들, 관군들의 활동 사항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다 남아 있는데 이 공산성이 아마 이번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선격됨과 동시에 이 공산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꼭 재조명할 필요는 있다라는 저한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실제로 팔공산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 참 팔공산을 알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팔공산에 대해 가지고 많이 접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쉬움 느낄 때가 많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자 여러분께서도 팔공산에 대해 좀 제대로 알고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가까이 당연하게 있어서 너무 편하게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팔공산 그 가치가 안팎으로 더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대구에 숨겨진 이야기 찾아서 다음 주에도 시민의 품격은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